안녕하십니까? 소리 없는 건강의 적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통해서 보면 대사증후군이라는 그 단어가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탁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변화, 메타라는 것이 메타볼리까지가 변화라는 문제거든요. 변화라는 뜻이거든요. 라틴어로. 그래서 변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 변화라는 것은 어디서 변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가? 몸속에 있는 것이 제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in and out이 있죠. 그 n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변화. 여러분, 변화를 조금 복잡하게 이제 쓰자면, 한자로 표기하자면, 요런 단어가 있는데요. 요게, 좀 의미심장해요. 우리 몸 속에 있는 그 기관들이, 굉장히 그 실과 같이, 이게 실사자가 양쪽에 있고, 말수면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칠복자인데, 이 실과 같이 아주 섬세하게 꼬여있는 그러한 그 혈관, 그 다음에 또 그 신경계,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 속에서 다양한 그 변화를 일으키는 그 주인들이거든요. 장기, 물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그 두뇌, 그 다음에 심장, 폐, 간, 위, 소장, 대장, 콩팥, 이러한 것들이 다 이러한 그 정말 실과 같이 큰 실, 작은 실과 같이 이렇게 엉켜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서정연하게 아우러져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대로 변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이것이 아웃이 될 때는 이제 사람을 어떻게 하냐 하면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게 변이란 뜻이거든요. 소변, 대변 할 때. 근데 이 소변, 대변을 보면은 사람을 갱신한다 라는 뜻입니다. 소변과 대변을 보면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변비가 생기거나 소변을 못 보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어떻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독소가 몸속에 계속 누적이 돼 있으면 사실은 빨리 배설이 돼서 그것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이제 몸속에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이라는 것을 이제 뭐 한자로 쭉 표현했으니까 한자로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먹는 거, 그렇죠? 물론 이게 밥인데요. 밥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가 하늘도 먹고, 그렇죠? 하늘을 먹는다는 게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가 태양을 먹죠. 햇빛을 통해서 태양을 먹고, 그 다음에 공기를 먹고, 그렇죠? 산소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또 수분도 사실은 코를 통해서 흡수를 합니다. 물로도 일단 그 입을 통해서 마시지만 그것이 하늘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땅을 먹죠. 땅을 먹는 거는 어떻게 먹습니까? 채소와 과일을 통해서 땅을 먹습니다. 근데 채소와 과일은 무엇이 만든다고요? 나무가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무와 함께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나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잘 변화가 돼서 배변이 잘 되면, 그렇죠? 이것이 식변변인가요? 이 식변변이 잘 되면은 대사증후군에 걸릴 염려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을 즐겨 먹을 수 있고 또 건강한 음식을 먹고, 주로 건강한 음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나무에서 오죠. 그 다음에 이것이 잘 변형이 되어서 불필요한 것들이 사람을 갱신할 수 있는 변으로 나가면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이 식변변이 제대로 잘 안 된 인앤아웃이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질병이 생기는가? 비로소 오늘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A, B, C, D만 아시면 돼요. A는 영어로 abdominal obesity, 비만입니다. 그 다음에 B는 blood pressure, 혈압입니다. 그 다음에 C는 cholesterol, 지방질입니다. 특별히 이제 고지혈증이라는 그 지방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D는 diabetes, 당뇨병의 그 약어로 diabetes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diabetes라는 것은 라틴어로 소변이란 뜻입니다. 변, 여기 변 나오죠? diabetes는 그 변에, 소변에 mellitus, 꿀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당분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diabetes mellitus는 소변, 꿀. 다시 말하면 소변이 꿀과 같이 달다 하는 그 질병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네 가지 부류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인앤아웃의 문제거든요. 비만도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것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혈압도 조여지는 것이 이완되는 부분보다 더 지나친 겁니다. 그것이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방도 잘 활용이 돼서 축적되고 누적되지 않아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누적되는 것입니다. 혈관이나 다양한 기관에. 그리고 혈당은 제대로 다 활용해가지고 완전히 운동을 통해서 신진대사를 통해서 완전히 연소가 돼서 남아있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누적이 돼서 그것이 또 지방으로 변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변화의 문제, 대사증후군이라는 건 변화의 문제인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비만증,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이러한 질병으로 한꺼번에 찾아온다 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떠한 문제가 되는가? 복부 비만은 지금 미국의 거의 78%, 거의 80%가 과체중이고요. 3명 중에 한 명은 정말 질병이 찾아오는 비만증입니다. 고혈압은 3명 중에서 1명. 이제는 이것이 2013년 통계이기 때문에 2년마다 통계가 나오는데 작년 통계로 보면 아마 5천만 명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은 16%, 6명 중에 1명입니다. 아마 그것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는 8.3%, 거의 10%인데요. 10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인데 2,600만, 아마 3천만 정도 됩니다. 혈압이 있는 분만 생각을 해도 미국에 있는 분들이 5천만 명이니까 남한의 인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한의 인구 전체가 다 고혈압인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미국 인구가 3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사증후군을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하는가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로 abdominal obesity, 복부 비만인데 배꼽 둘레로 중심으로 해서 남성인 경우에는 40인치 이상, 여성인 경우에는 35인치 이상입니다. 그리고 B, blood pressure, 130에 85가 고혈압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C는 콜레스테롤인데 여러분 보통 콜레스테롤이라는 그 혈액 검사를 하면 여러분 보통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을 하면 보통 이제 이게 토탈 콜레스테롤로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의 합이냐 하면 HDL 더하기 LDL 더하기 트라이글리세라이드입니다. 이것이 중성지방이에요. 이 중성지방은 무엇이 과하게 들어오고 과하게 들어왔는데 못 나간 거냐 하면 당분입니다. 단 것. 제가 단 것. 이 단 것을 이제 아주 옛날식 표현으로, 옛날식 그 표현으로 스펠링을 하면은 이게, 단 겁니다. danger. 그쵸?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단 것이 지나치게 들어와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몸속에 누적이 돼 있으면 이 단 것이 지방으로 변해서 복부 비만증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 중성 지방이 복부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A, abdominal obesity, 그렇죠? 그래서 이 복부 비만이 생기는 원인이 사실 이 트라이글리세라이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콜레스테롤 트라이글리세라이드가 150 이상이 문제입니다. 대부분 이 자리에서 TV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트라이글리세라이드가 높으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채식을 하시는 분도 많고 될 수 있으면 육식을 안 하신다고 하시면서 주로 채식으로 이것을 채우다 보면 꼭 단 거는 아니지만 탄수화물, 일반적인 단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달달한 탄수화물이 뭐가 있습니까? 오래 씹으면 달아지는 것이 밥입니다. 쌀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국수, 감자, 그리고 감자보다는 좀 낫지만은 고구마, 그 다음에 다양한 그 면들이 있죠, 미국에는. 그러한 면들을 계속 드시게 되면은 그것이 150이 훌쩍 넘는 중성지방으로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설명할 수 없는 피곤한 그러한 그 증상들이 생겼을 때 내가 혹시 중성지방이 높은가 하는 것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약주를 하시면 이제 명절이라고 술을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 술이 복부 비만을 일으키는 중성지방으로 이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단 것뿐만 아니라 여기 술도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기 제가 술 유자를 쓰겠습니다. 술 주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 유자도 있고 술 주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술인데 이 술을 드시게 되면 이것이 중성지방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떠한 기준이 있냐면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남성은 40 미만, 여성은 50 미만 떨어지는 것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복의 혈당을 보면은 100 이상이 됐을 경우에 이제 이 대사증후군의 기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가지 부류가 있지만은 개수로 따지면 5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5가지의 기준 중에서 5개의 기준 중에서 3가지가 해당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약을 드시지 않고 실제적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질병은 없지만 대사증후군이십니다. 그러면 이 인앤아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인앤아웃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대사증후군을 해결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해결하시는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가지 중에서 3개죠.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죠? abdominal obesity. B는 뭐죠? blood pressure, 혈압. 그 다음에 C는 뭐죠? cholesterol, 중성지방 triglyceride가 있고 HDL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D는 다이아베티스니까 글루코스, 당분이 있습니다. 복부 비만에 있어서는 남성은 40인치 이상, 여성은 35인치 이상인데 여기에서 한국 분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또 한국말로 하니까 당연히 한국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겠죠? 근데 한국 분들에게는 조금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의 남성인 경우에는 40인치가 아니고 여기 보면 35.4인치입니다. 정확하게. 그 이상이 되면 안 되고 여성인 경우는 31.5인치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더욱 좀 민감하게 하려면 35인치라고 생각하시고요. 남성인 경우에 35인치가 초과가 되면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성인 경우에는 31인치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35인치와 31인치였을 경우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되는데요. 이 5가지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들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혈압도 아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아니고 당 수치도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허리둘레입니다. 복부 비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부 비만은 사실은 이러한 수치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초과가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대사에 문제가 됩니다. 왜 이것이 신진대사에 문제가 되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게 ABCD로 나열이 되어 있지만 우리 몸에 인앤아웃 중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 나무가 만들어내는
것이 뭐가 있죠? 우리가 마시지만은 또 우리가 내쉬어가지고 나무가 만들어내는 게 이제 탄산가스를 통해서 나무가 무엇을 만듭니까? 탄산가스하고 빛을 합치면, 물론 물이 항상 있어야 되죠. 빛과 물이 이제 탄산가스하고 나무 속에서 합쳐지면은 당분이 생기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또 변형이 돼서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우리가 묶어가지고 영양소라고 합니다. 뉴트리션이죠.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은 이 들어오는 당분, 단백질, 지방질, 여기 보시면 글루코스 당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이거 뭐예요? 지방질이에요. 당분이 조절이 잘 안 되면 지방질이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단백질, 사실은 이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은 리포프로틴이라고 지방질과 단백질, 지단백질인데 그 지단백질의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우리가 섭취하는 인하는 이 당분, 단백질, 지방질, 영양소가 균형이 망가진 것이 제대로 변화가 돼서 사용하고 활용하고 배설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대사증후군이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죠? 인앤아웃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미국에서 의료 비용으로 쓰는 80%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당을 해서 싸우고 있는데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힘을 합쳐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미 질병이 걸리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함께 극복하자는 운동을 지금 2월 20일 날 또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함께하는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이 운동을 10월 3일 날 했습니다. 2015년 10월 3일 날 했는데 이제 그때는 첫 번째 시간이었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다시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있는 그 센터에서 우리가 대사증후군을 극복하는 그 두 번째 시간, 대사증후군 극복 운동을 우리가 함께 벌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이 미국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세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막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2월 20일 4시, 2월 20일 오후 4시부터 여러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이제 잘 준비된 것들을 딱 정하신 분들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제대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딱 한정되어 있는 분들만 이제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일일이 제대로 모든 것을 답변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은 숫자지만 적은 숫자부터 저희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숫자가 되시는 분들, 한정된 분들만 저희들이 이제 제대로 돕기 위해서 준비하였사오니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먼저 선착순별로 여러분들을 그 대사증후군을 극복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는 대사증후군이 아닌데도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역시 저희가 이제 질의문답을 통해서 증문즉답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밑에 자막에 나오는 그 번호를 여러분들 번호를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필요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변화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사실 우리 몸이 가장 쉽게 사용해서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이 당분을
지나치게 과잉 섭취하고 제대로 배설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과잉 섭취를 하면 여기 보면 is fat the next tobacco. 지금 여기 사실 이 감자는 지방은 아니죠. 물론 지방에다 튀기긴 했지만 기름에다 튀기긴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튀긴 감자이긴 한데 결국은 지방과 그 당분이 그냥 한데 묶여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분이 지나치게 많이 흡수가 됐을 경우에 이것이 이제 지방질로 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혈관을 막고 또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이 바디 매스 인덱스라는 것이 있는데 도대체 이 바디 매스 인덱스라는 것이 무엇인가? BMI 이것이 바디 매스 인덱스.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신체 질량 수치죠. 그래서 이게 뭐 좀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신체 질량 지수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신체 질량 지수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의 몸무게를 여러분들의 키의 제곱으로 나눈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의 키를 제곱하면은 이것이 여러분들의 몸의 신체의 표면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 수치, BMI라는 수치는 몸무게가 뭐 70kg이다, 90kg이다. 그러면은 그 킬로그램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뚱뚱한지 아닌지 비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키가 크냐. 키가 크면은 예를 들어서 6m가 훨씬, 아니 2m가 훨씬 넘으면 6feet가 훨씬 높으면 훨씬 초과가 됐으면 뭐 170파운드, 그쵸? 뭐 90kg, 100kg도 사실은 뚱뚱한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키가 큰가가 중요하니까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데 키의 제곱을 하는 이유는 이게 표면적을 대략 측정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표면적, 그러니까 표면적을 하면 얼마나 몸집이 큰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집에 비해서 키가 어느 정도 되는가, 또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가, 겉으로 보는 모양, 몸집에 비해서 몸무게가 얼만큼 되는가를 재는 것이 BMI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쟀을 경우에 꽤 근접하게 이 사람은 과체중이다, 비만이다, 문제가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차트를 봤을 때 내가 키가 5피트 5인치라고 이제 대략 생각을 하면 초록색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겠습니다. 초록색 지금 화살표가 보이시죠? 초록색에 보면 이 초록색 부분이 지금 이쪽이 있는데 몸무게가 아주 낮으면 110파운드에서 155파운드 정도, 150파운드까지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들어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차트가 없으신 분들도 계산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거는 이상 체중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요 계산법만 딱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여기 보면 이상 체중을 보면 5foot 몇 인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남자인 경우 또 여자인 경우 남성 여성이 있고 남성인 경우에는 5foot일 때 106파운드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약 100파운드가 됩니다. 더하기 예를 들어서 5foot 5다 했을 경우에 인치당 100파운드
그러니까 5피트를 초과하는 그 인치당 남성인 경우에는 6을 곱하시면 되겠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5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5" 일 경우에 남성인 경우에는 136이 이상입니다. 이상 체중.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계산을 하게 되면 한 150파운드가 되죠. 150파운드까지. 여성인 경우는 125파운드.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한 13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내 키가 이 정도니까 내가 이 정도 체중이어야겠다라고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나의 그 몸무게와 나의 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배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어떻게 이 대사증후군을 더 정확하게 알고 또 대사증후군을 극복하는 더 확실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답을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